오늘 아침부터 열리라는 김 PD에게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귤이라. 상큼한 그 귤? 놀랐잖아요, 세임씨. 그렇다면 이번 주 오예 뷰티에서는 와, 이 모공이 점점 더 커지는 게 확 보여요. 피부가 너무 좋잖아요. 네, 맞아요. 걔네들은 모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사실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모공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거잖아요, 이거. 저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거뭇거뭇한 선생님도 있으시죠? 이제 여드름 이런 피부 트러블로 그래도 모공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모공입니다. 근데 진짜 딸기씨라는 표현이 되게 정확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너무 꼴 보기가 싫어. 생기지 않도록 노출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뭐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제가 요즘에 촬영을 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은 카메라에 이제 비친 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쵸. 와, 이 모공이 점점 더 커지는 게 확 보여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너무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HDTV 이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여배우들은 이제 네네. 계약을 할 때 후보정 필수 이렇게 딱 계약에 네.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클로즈업을 했는데 모공이 이제 크게 보이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많은 여성분들의 로망이 좀 모공 하나 없는 그런 매끈한 피부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한번 배워보려고 찾아왔거든요. 네.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촘촘한 피부 비결, 모공을 좁혀라. 피부 나이의 지표, 모공. 제가 모공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야, 너 모공 진짜 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사실은 모공의 정확한 개념이 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실 모공은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우리가 털이 나는 구멍을 모공이라고 하고 그 구멍으로 피지가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모공이라고 하죠, 보통.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너무 좋잖아요. 네, 맞아요. 걔네들은 모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모공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세희 씨가 말씀한 것도 맞는데 그게 이제 탄력 감소형 모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감소하게 되면 동그랗게 예쁘게 있던 모공들이 타원형으로 변하면서 특히 피부 늘어짐과 같은 방향으로 나비존에 많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탄력 감소형 모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피지 분비가 진짜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네가 효율적으로 피지를 분비를 하려고 피지 구멍을 계속 열어놓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지형 모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로 타고나면서부터 모공에 털이 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고나면서부터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모발형 모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여러 여성분들의 피부를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뷰티 네.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럼 모공하고 피부결이 확실히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모공이 많이 울퉁불퉁하게 되면 빛을 받을 때 아무래도 난반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피부가 많이 울퉁불퉁하고 거칠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릴 때 이제 여드름 이런 피부 트러블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모공이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염증형 모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염증이 여드름 염증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구멍이랑 모공이랑 같은 부위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염증이 가라앉고 흉터로 남는데 그게 결국에는 모공이 벌어지는 현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모공이 늘어지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 있을까요? 아, 예, 그럼요. 우리가 턱을 개고 이제 있는 습관이 있다던가 아니면 한쪽으로 눕는 습관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중력이 그 방향으로 계속 작용을 하게 되니까 탄력 감소형 모공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피지 분비는 이제 자꾸 생기는데 그걸 제대로 제거를 못 한다거나 이제 노폐물들을 깨끗이 청소하지 못하고 맞지 않는 화장품 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피지형 모공처럼 이제 넓어질 수밖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턱을 갠다거나 뭐 한쪽으로 잔다거나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중력이 쏠려서 네. 이렇게 모공이 커질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 이 모공 깨끗하게 청소하지 못해서 네네.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면은 또 모공이 커질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 밖에는 또 없을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외선 차단 크림을 잘 바르셔야 돼요. 자외선이 결국 노화의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공에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노화가 모공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네, 깊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모공이 커져 보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네, 그쵸, 맞죠. 그러니까 애초에 선크림 잘 발라서 이 노화를 막아야 네. 모공이 늘어지는 것도 함께 막을 수가 막을 수 있는 있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볼까요? 내 코의 딸기씨, 블랙헤드. 이거잖아요, 이거. 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거뭇거뭇 선생님도 있으시죠? 없는 사람이 없죠. 그쵸. 근데 네. 이게 점점 이렇게 좀 심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딸기씨라는 표현이 되게 정확한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네. 너무 꼴 보기가 싫어. 맞아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블랙헤드 때문에 정말 고민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이 블랙헤드가 정확히 뭐죠? 사실 블랙헤드는 우리가 이제 피지가 이제 분비가 되게 되면 화이트헤드라는 걸로 이제 차게 되고요. 그 화이트헤드가 산화가 되게 되면 까맣게 보이기 때문에 블랙헤드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생긴 이름입니다. 아, 그럼 블랙헤드도 이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공식 명칭이 맞나요? 공식 명칭은 아닌데요. 우리가 크게 블랙헤드라고 얘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화이트헤드가 산화돼서 생기는 피지가 낀 블랙헤드랑 두 번째로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유전적으로 털이 많이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더 까맣게 보일 수밖에는 없죠. 학창 시절에는 이제 그 블랙헤드가 생기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한때 이제 코팩이 유행했을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코팩 진짜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블랙헤드에 도움이 되나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써 있는 접착 성분들 같은 것도 피부에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피지를 빼내게 되면은 구멍이 오히려 더 넓어진 상태로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이 사용 안 하고 조금씩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좀 블랙헤드가 생기지 않도록 애초에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뭐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손으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손으로 건드리면은 이제 모공도 넓어지고 그럼 끼는 양이 많아지니까 블랙헤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피지 관리가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피지가 머무르지 않게,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모공에 그런 좋은 그런 습관들, 그러니까 뭐 항산화 식품도 많이 드시고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고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습관들이 결국에는 블랙헤드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네요. 네. 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네, 또 맞아요. 피부 케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습관도 중요하고, 네. 정말 골고루 다 부지런히 해야지 모공이 늘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이미 생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코에 이미 블랙헤드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블랙헤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 생긴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오일을 이제 충분히 바르신 다음에 따뜻한 물로 살짝 문지르듯이 이제 씻어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너무 깊은 것들은 억지로 빼내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때는 이제 전문가와의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저도 여기 막 있어가지고 막 짜고 하거든요. 아, 그렇게 하면 네. 안 되고 네.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살짝 녹여낸 다음에 네네. 씻거나 아니면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아무래도 병원을 찾아가는 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낫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열고 닫고 조여라? 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죠? 이거는 모공을 청소하는 그 방법을 그냥 얘기를 한 건데요. 오. 특히 우리가 클렌징을 할 때 처음에는 따뜻한 물로 이제 젠틀하게 세안을 해서 모공을 열어주시는 게 좋고, 충분한 거품을 낸 그런 클렌징 제품으로 깨끗하게 이제 닦아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일 제품도 같이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이는 거는 마지막에는 그래도 조금 더 찬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제가 확실히 이제 좀 자주 듣는 얘기가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는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면은 모공 축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인가 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좀 도움은 되거든요. 우리가 찬물을 사용을 하게 돼서 피부의 온도가 내려가면 혈류가 이제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이제 혈관도 축소가 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일시적으로 수축을 하기 때문에 모공이 작아 보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사실.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군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여드름성 피부에는 여드름 전용 화장품을 이용하고, 네네. 아무래도 이 모공에도 모공 전용 화장품을 이용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공 세럼이라고 딱 나와 있는 그런 세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공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해 보이는 빛의 난반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막을 만들어서 덜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랐을 때 효과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게 장기적인 효과가 되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이제 탄력 감소형 모공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콜라겐을 어느 정도 촉진시키는 그런 노화 전용 에센스라든지 요즘엔 고농도 히알루론산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꾸준히 쓰시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는 있고요. 그런 걸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시술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네. 이미 모공이 생기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좀 커진 모공도 치료를 통해서 개선할 수가 있나요? 네, 어느 정도 개선은 가능한데 세희 씨 말씀대로 사실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손으로 절대 집에서 짜지 말 것. 왜냐하면은 손으로 짜서 넓어진 모공 같은 경우에는 자꾸 피지가 차게 되면 오히려 더 넓어지는 블랙헤드 같이 보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잘 바를 것. 그래서 노화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해야지 그로 인한 모공이 괜찮아질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아까 세희 씨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안 좋은 습관들을 교정하는 방법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이 채널 돌리고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모공에 대한 얘기들 짧게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벌어진 모공은 다시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으로 절대 건드리지 말고 깨끗하게 클렌징을 하고, 노화 방지를 위해서 항산화 제품을 많이 먹고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는 이 4가지를 잘 해주시면 모공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노화 방지를 위해서 항산화 식품을 좀 복용을 해주고, 또 평소에 좋지 않은 습관, 뭐 턱을 갠다거나 엎드려 잔다거나 이런 거 좀 개선해주고, 네. 특히나 저는 이 평상시에 열고 닫고 조이는 이 꼼꼼한 세안법이 꼭 필요하다는 거 오늘 제대로 배워가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오늘 배운 팁들을 꼭 기억해서 우리 다 함께 도자기 피부, 또 동안 피부를 한번 거듭나 볼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귤세이라고, 귤세이? 모공이 이제 좀 커지고, 네. 요런 피부도 천연 화장품으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성분들이 피부를 좀 맑게 해주면서 모공을 좀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수분도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보습력을 좀 더 플러스 알파로 기대할 수 있는. 모공 관리뿐만 아니라 보습 관리까지. 그럼요. 일명 코르세팩이라고 해요. 코르세팩 완전 확 와닿네요. 딱 조여주는, 그쵸? 네. 타이트하게. 모공 청소해주고 모공도 조여주고 2가지 일석이조 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사용하시면 좋죠.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더운 날씨에 그럭저럭 잘 지냈죠. 세희 씨는요? 저도 잘 지내는데 혹시 저희 방송 모니터링 하셨나요? 했죠. 저는 TV에 나오는 저를 보면은 네.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왜요? 뭐 실물이 이제 워낙 훨씬 나니까 TV를 보면 딱 적응이 안 되는데 네네. 근데 이번에 좀 충격받은 게 제 모공이 너무 커졌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피지가 과잉 분비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탄력도 저하되고 그러니까 모공이 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귤세이라고. 귤세이? 네. 쌤 그러면 이렇게 모공이 이제 좀 커지고 네. 요런 피부도 천연 화장품으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요즘 모공 케어 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피부 저자극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고 편안하게 피부를 좀 릴렉싱 시켜줄 수 있는 팩이 천연재료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이 좋은 천연 화장품을 좀 배워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 준비한 팩은 유피가루 팩이에요. 율피가루? 아무것도 없는데? 어딨어요? 짠! 이게 뭐죠? 이 90년대 진행. 너무 굵을까요?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세희 씨. 쌤, 율피가루는 그러면은, 네, 맞아요. 맞죠? 유피가루가 여기 보면 색깔이 딱 봐도 여기 밀가루는 흰색이고 유피가루는 약간 갈색을 약간 띠고 있어요. 유피가루는 지금 저희가 자주 먹는 그 밤 있죠, 밤. 밤율. 밤 껍질을 말려서 갈아 놓은 게 유피가루예요. 그럼 율피가루의 어떤 성분이 모공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율피가루에는 타닌 성분이랑 그리고 비타민 B1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들이 피부를 좀 맑게 해주면서 모공을 좀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모공 관리에 도움이 되나 봐요. 네,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유피가루 팩 있잖아요. 그것도 피부에 모공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유피가루 이제 우리가 밤 있잖아요. 밤을 껍질을 깐 채로 그 채로 이제 이렇게 우려낸 물 있죠. 그걸 식혀서 세안만 해도 각질 제거도 엄청 도움이 돼요. 아, 그럼 오늘은 유피가루 팩을 만들어 보는 그렇죠. 거죠? 제가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여기 볼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유피가루를 한 이렇게 스푼, 2스푼, 3스푼. 양은 1대1 비율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음. 자, 이제 우유도 똑같은 양만큼. 쌤, 근데 우유 말고 물을 사용해도 무방한가요? 네, 유피 자체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유피 효능만 보시려면은 물도 괜찮지만 우유 자체에는 지방과 그리고 이제 수분이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의 흡착률이 굉장히 좋아요, 우유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물 대신 우유를 사용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우유를 사용했을 때 수분도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보습력을 좀 더 플러스 알파로 기대할 수 있는. 모공 관리뿐만 아니라 보습 관리까지. 그럼요. 근데 저는 유피가루를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얘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나요? 아, 유피가루는 일반 슈퍼에서는 이제 대형 슈퍼나 이런 데서는 판매를 하지만 조그마한 슈퍼에서는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 천연가루, 곡물가루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피가루라고 치셔도 얼마든지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벌써 완성이 네.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묽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피부에 덧바르셔도 되고요. 나 점도가 너무 묽어라고 하시면은 유피가루를 조금 더 넣으셔서 좀 되직하게. 네, 되직하게 하셔가지고 늘 제가 말한 요플레 점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바르셔도 괜찮으세요. 얼굴에다 그냥 바르고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얼굴에 바르시고 한 15분 정도 있으면 약간 쪼여지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들어요. 마르면서 그때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구시고 이제 톡톡톡 두드려서 수분을 좀 이렇게 보충해 주시면 되세요. 아,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좀 추가해서 더 뭔가를 넣어서 만들고 싶다 하면 어떤 그런 재료를 넣으면 좋을까요? 우선 저처럼 유분이 폭발하는 피부,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율피도 좋지만 달걀 흰자와 그리고 율피가루, 그다음에 이제 우유 이렇게 세 가지만 섞으셔서 이제 팩을 해주시면은 피부 흡착에 더 좋으세요. 아, 네, 근데 달걀인가? 네네. 근데 이제 세이세처럼 건조하다 하신 분은 오늘 여기 유피가루 그리고 이제 우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꿀을 넣어주시면 저는 꿀을 넣으면 되겠구나. 보습에 굉장히 좋고 모공 케어도 되시고. 아, 지성 피부에는 달걀 흰자. 네. 저 같은 건성 피부에는 꿀을 추가하면 훨씬 더 피부에 도움이 되는군요.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완성이 된 거죠? 네, 다 완성이 되셨어요. 자, 첫 번째 유피가루 팩은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 네, 쌤, 이번에 만들어 볼 팩은 뭐죠? 이번에 만들어 볼 팩은 달걀 흰자 팩이에요. 달걀 흰자 팩. 아, 이 달걀도 모공에 도움이 되나 봐요. 네, 특히나 달걀 흰자는 이제 피부 모공 축소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요. 일명 코르세 팩이라고도 해요. 코르세 팩 완전 확 와닿네요. 이렇게 딱 조여주는, 그쵸? 타이트하게. 그럼 달걀 흰자 팩이면 굳이 뭐 팩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냥 달걀 흰자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달걀 흰자만 발라도 되는데 그러면 줄줄 흘러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점도를 위해서 오늘도 밀가루가 도와줄 거예요. 아, 그럼 바로 만들어 볼까요? 네, 우리 한번 만들어 봐요. 싱싱한 달걀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한번 껴볼게요. 자, 깨서 노른자 흰자를 완벽하게 분리를 해서 왔다 오, 갔다. 싱싱하다. 너무 싱싱하죠? 이렇게. 아, 흰자만 사용을 하는군요. 네네. 왜 노른자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모공 축소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른자도 물론 팩에 사용해요.
근데 이제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영향을 주거나 노화 방지에 굉장히 좋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계란 흰자 같은 경우에는 모공 축소에 좋은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오늘 주제에 딱 어울리게 흰자만 사용을 하시는 거구나. 네. 자, 그래서 이 비율은 이제 저번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본인이 팩하기 좋은 그런 걸쭉한 정도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1 비율을 좀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밀가루와 달걀을 넣은 거를 아, 그렇게 계속 믹스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믹스를 하다 보면 처음엔 잘 안 섞여요. 이렇게 순두부처럼 물컹물컹하게 이렇게 덩어리가 지거든요. 다 풀리면 그때 피부에 올려주시면 되세요. 아,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율피가루 팩을 만들어 봤잖아요. 네. 율피가루도 모공에 굉장히 좋고 또 이 달걀 흰자도 좋으니까 여기다가 율피가루 좀 추가해서 팩을 만들어도 무방한가요? 완전 베스트죠. 아까 우리가 썼던 그 유피가루에는 모공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모공 청소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달걀 흰자팩을 해주시면 모공 청소해주고 모공 또 조여주고 두 가지 일석이조 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사용해주시면 더 좋죠. 와, 자,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네, 보세요. 와, 이거 딱 좋다, 팩하기. 굉장히 걸쭉하죠. 네, 이걸 이제 그냥 얼굴에 바르면 되나요? 달걀 흰자팩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얼굴의 온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개인차가 다 있는데 자기가 바르고 나서 좀 많이 말라서 좀 당긴다 이런 느낌이 드실 때 그때 미온수로 씻어내시면 되세요. 아, 사람마다 이 시간 차이가 좀 있으니까 얘를 바르고 나서 이게 말라가면서 좀 당긴다 느낌이 들 때 물로 네. 씻어내면 되는 거죠. 오늘 배운 팩도 엄청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죠. 오늘 분명히 선생님께서 이제 율피가루 팩, 달걀 흰자 팩 이렇게 모공 축소에 도움이 되는 천연 팩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또 시청자분들 중에 저처럼 이 모공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팩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밖에도 뭐 좀 팁을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지다 보면은 피부의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몸 전체에. 그래서 몸을 좀 식혀줄 수 있는 그런 샤워도 좋고, 미온수로 세안을 한 다음에 마지막 헹굼물을 좀 시원한 물로 헹궈주시면 아무래도 모공 축소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이 세안을 할 때 마지막 단계 차가운 물. 네. 그쵸. 해주면 모공 축소에 도움이 된다. 네네네. 네, 오늘 우리 나경쌤과 함께 이 모공 축소에 도움이 되는 율피가루 팩, 그리고 달걀 흰자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이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이제 귤 같은 피부는 노! 이 달걀처럼 정말 매끈한 피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그래서 그 모공 사이사이에 막 화장이 끼고 네. 화장이 잘 안 먹는데 코 쪽도 꼼꼼하게 이렇게 쓸어서 닦아주시면 되세요. 모공 피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더 밀리고 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제형으로 흡수 잘 시키면서 살짝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 밀어주는 느낌이 안으로 채워준다는 느낌이거든요. 손으로 양 조절 조금 해주시고 돌려가면서 너무 많이 바르게 되시면은 살짝 쓸어주시면은 완벽하게 모공이 커버가 되거든요. 너무 감쪽같이 가려진 거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요즘에 제가 네. 모공이 부쩍 커진 게 카메라에 네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공 사이사이에 막 화장이 끼고 네. 화장이 잘 안 먹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초 화장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아. 피부든 기초 화장을 제일 중요하게 하고 난 뒤 제품을 알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세요. 아, 메이크업의 기본은 늘 네. 뭐 기초 화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스킨으로 톤 정리를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결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힘을 좀 뺀 상태로 결대로 한번 쓸어주시면 되세요. 모공이 많은 부분, 지금 세희 씨가 코 부분이 조금 살짝 열려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코 쪽도 꼼꼼하게 이렇게 쓸어서 닦아주시면 되세요. 전체적으로 스킨으로 톤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건조하기 쉬운 눈가도 한 번씩 쓸어주세요. 아, 스킨으로 눈가도 쓸어주는 네네. 거예요? 뭉치지 않게 한 번씩 손으로 흡수를 시켜주시면 돼요. 모공 피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더 밀리고 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벼운 제형으로 쓰시는 게 좋으세요. 다음은 세럼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것 또한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이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여러 번 덧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눈가는 남은 양으로 살짝만. 근데 저는 이런 기초 단계를 여러 개를 덧바르게 되면은 오히려 좀 모공이 도드라져 보일까봐 네. 최대한 뭐 수분크림 정도만 발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세럼을 발라주는 게 모공에도, 모공 커버에도 도움이 되나요? 기초로 모공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모공 피부도 건조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로 각질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분으로 꼭 채워주시고 크림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많이 바르시면 안 되시고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발라주셔야 돼요. 메이크업 하실 때는. 아, 이 기초가 모공을 커버해주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기본 작업으로는 꼭 촉촉하게 해줄 필요가 있군요. 꼭 사용하실 때는 산뜻한 제품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너무 유분기 많은 제품은 피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코 부분이 모공이 좀 있으셔가지고 너무 많은 양으로 발라버리면 더 낄 수가 있거든요. 기초를 하실 때는 눈과 코 부분은 정말 소량으로 쓰셔야 돼요. 손에 살짝 남아있는 정도로만 쓸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은 수분크림으로 마무리할게요. 젤 타입인데 되게 가벼워요. 오, 굉장히 가볍다. 보통은 건조하신 분들보다는 중성 피부나 지성 피부에 좋아요. 크림도 똑같이 소량만 눈 살짝 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코 부분은 남은 양으로만 살짝. 보통은 유분기가 많다고 조금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수분은 꾹꾹 채워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흡수 잘 시키면서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초 메이크업을 잘 하셔야지 다음 단계가 무너지지 않게 잘 표현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흡수가 끝났어요. 다음은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 파운데이션을 선택할 때에는 너무 촉촉한 제형보다는 살짝 매트하고 파우더리한 제형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야 모공이 잘 커버가 되겠군요. 네네. 이제 바르실 때는 살짝 모공 있는 부위는 살짝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 밀어주는 느낌이 안으로 채워준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힘 빼고 넣어주시면 돼요. 모공 안으로. 한번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돼요. 아, 힘을 빼고 살살 밀어준 다음에 다시 이제 쿡쿡쿡 하고 콕콕 눌러주시면 되는데 너무 힘을 주실 경우에는 낄 수밖에 없어요. 하얗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밀어주시고 두드려 주시면 돼요. 모공이 조금 넓은 코 부위는 살짝 프라이머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소량으로만 짜서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손으로 양 조절 조금 해주시고 코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너무 많이 바르게 되시면은 낄 수밖에 없어요. 이 프라이머도 제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고체랑 액체를 어떨 때 사용하면 되는 거죠? 보통은
고체 같은 경우는 모공이 크신 분들, 메꿔줘야 하시는 분들은 고체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 액체 같은 경우는 지속력을 조금 길게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적합해요. 그럼 모공이 클 경우에는 고체를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네요. 고체를 사용해서 채워주시면 돼요. 약간 안으로 밀어주고 채워주시면 그 위로 올라와도 모공이 부각이 안 돼요. 프라이머를 바르시고 그 위에는 소량으로만. 코 쪽이 많이 발려지면 전체적인 메이크업이 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 쪽은 정말 소량으로만 발라주셔야 되세요. 보통은 T존 부위가 제일 모공이 넓긴 하죠. 네, 저 그래요. 유분도 많이 올라오시고 모공 있는 부위는 조금 악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다른 부위에 비해서 두드릴 때는 살짝 힘 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살짝 넣을 때는 힘을 빼주셔야 돼요. 눈가도 아주 소량으로만 발라주시면 돼요. 1차 베이스는 끝났는데 1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모공이 다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2차, 3차 베이스를 할 때도 모공이 도드라지지가 않아요. 자, 1차 베이스는 끝났고 이제 스며들어야 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색조를 먼저 들어갈게요. 네. 자, 이제 색조가 끝났으니 2차 베이스를 시작할게요. 2차 베이스 할 때 모공이 살짝 더 올라오실 경우가 있어요. 더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부위는 똑같이 살짝만 밀어내시면 돼요. 살짝 닦아내듯이. 그러면 그 도드라진 모공이 없어지거든요. 1차랑 똑같이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2차 베이스도 1차 베이스에서 사용한 그 베이스로 하시면 돼요. 똑같은 파운데이션을 한 번 더 네. 커버를 해주시는 거죠? 네. 이게 그 위에 한 번 더 올라갈 경우에는 약간 하이라이트 느낌도 있거든요. 살짝 더 밝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코 부위도 살짝 밀어내듯이 두드려 주시면 돼요. 일단 아까랑 똑같이 똑같아요. 밀어내듯이 네. 하고 다시 한번 톡톡톡. 네네.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살짝 도드라지긴 해요. 그러면 그 부위를 살짝 뭉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밀어내고 외곽은 조금만. 아, 얼굴 좀 작아 보이게. 네,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얼굴이 조금 부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앙 부분으로만 더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도 똑같이 살짝 도드라지면은 살짝 미세요. 2차 베이스도 너무 많은 양으로 하시면 안 되시고 소량으로만 살짝만 더 얹어주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2차 베이스도 끝났어요. 3차 베이스는 컨실러로 약간 살짝 잡티 있는 부분 가려주시는 게 3차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 2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3차까지 있어요? 3차가 거의 컨실러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실러는 모공 위주는 아니고 잡티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이 부위를 톡 찍어주시면 돼요. 찍어주시고 살짝 눌러주시면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베이스가 끝났어요.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 모공이 있으신 분들은 펄 제품 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펄을 사용하게 되시면 더 끼는 경우도 있고 더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펄 제품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너무 촉촉한 표현도 도드라질 수도 있거든요. 최대한 모공이 도드라지지 않게끔 살짝 파우더리한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블러셔도 파우더 타입 사용하시는구나. 파우더 타입이라 살짝 파우더한 느낌도 있어요. 블러셔로. 나머지 T존 부위는 파우더로 살짝 쓸어주시면 완벽하게 모공이 커버가 되거든요.
파우더예요, 이것도. 살짝 털고 이 부위만 굴려요. 그러면 모공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때 퍼프보다는 브러쉬를 이용하는 게 더 좋은가요? 퍼프도 상관없는데 브러쉬가 약간 좀 더 촘촘하게는 들어가긴 해요. 자, 이제 끝났어요. 거울 한번 보실까요? 네. 어머. 제가 요즘에 귤세이라고. 네. 아니, 모공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별명이 생겼었는데, 너무 감쪽같이 가려진 거 아니에요, 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그동안 이 귤세이라고 얼마나 감독님들이 놀리셨는지 모공 보인다고. 저 이제 클로즈업에도 진짜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들어와. 클로즈업. 컴온. 선생님, 저 말고도 아마 이 모공 때문에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모공을 가릴 수 있는 이 메이크업 팁.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공이 큰 피부 같은 경우는 약간 매트한 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지 않으니 작은 모공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여주듯이 살짝 밀어내고 넣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는 파우더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은데 작은 모공까지 다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파우더로. 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저처럼 이렇게 도자기같이 매끈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오늘 배운 모공 실종 메이크업에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